안녕하세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홍승욱입니다. 정부 부처가 하는 일은 다 어렵다는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법무부가 부처 최초로 준비한 대국민 온라인 브리핑. 오늘 그 첫 포문을 공익신탁제도로 열어보겠습니다.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익신탁에 대한 질문이 약 300개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투명성, 운영, 기부 조건, 수혜 대상자, 혜택, 차이점, 그리고 기타 이렇게 7가지 정도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공익신탁을 먼저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익과 신탁을 따로 떼서 한번 볼까요? 공익은 공공의 이익을 말하죠. 신탁은 글자 그대로 믿을 신, 부탁할 탁. 그러니까 내 재산을 믿고 부탁한다, 맡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써달라.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공익신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부금을 내려고 해요. 근데 이 돈이 바르게 쓰일지 어떻게 쓰일지 당최 믿음이 안 가. 그럼 믿고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법무부는 수탁자가 기부금을 기부자의 뜻대로 그리고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바로 공익신탁이 투명한 운영을 보장한다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공익신탁이 투명할 수 있는 이유 딱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탁자의 활동에 대해서 법무부가 회계 감사를 합니다. 수탁자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기부금 관리자라고 할게요. 법무부가 관리자에게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받죠. 수익사업 내용을 감사하죠. 수익금이 생기면 그 사용처까지 낱낱이 보고받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늘 지켜보고 확인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딴 데로 셀 틈이 없는 거죠. 둘째로 법무부가 기부금 관리자의 활동 내역을 인터넷에 공시합니다. 따라서 공익신탁을 세워서 기부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공익신탁금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탁재산을 관리자의 원래 재산과 별개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가 기부금을 딴 주머니로 생각하고 야금야금 이렇게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재산이 섞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회계도 구분해서 관리하겠죠. 마지막으로 넷째, 신탁재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진행합니다. 100억, 이게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게 운용돼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도움을 못 받고 기부금이 딴 데로 이렇게 새거나 딴 주머니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씩 봐왔습니다. 하지만 공익신탁을 세우게 되면 이 또한 철저한 외부 감사를 통해서 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4가지를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 맞습니다. 공익단체에서 자주 논란이 되던 투명성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공익신탁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투명성을 그렇게 지켜낼 수 있다면 그래 좋다. 그럼 누가 받고 받는 사람은 누가 정하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공익신탁에서 수혜 대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따라 정해집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볼까요? 법무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수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형편이 어려워. 그 학생에게 한 기부자가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공익신탁을 세웁니다. 수탁자는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이 법무중학교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수혜 대상자를 정하게 되겠죠. 이때 기부자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협의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할 때 만수르 학생을 언급하면서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 딱 한 사람만 짚어서 기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세 회피나
편법 상속 같은 그런 것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만수르 학생이 이 기부자의 숨겨진 아들이야. 그래서 재산을 좀 물려주려고 했는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일부러 만수르를 수혜자로 지정한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공익신탁을 세울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영상을 7분 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2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기부 조건, 혜택, 차이점 등에 대한 대답은 지금부터 스피디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분할로 기부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일시불도 되고 할부도 됩니다. 카드랑 똑같습니다. 대신 수수료는 없어요. 공익신탁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소액도 가능하고 큰 금액도 되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면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익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기부금의 15%, 그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정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볼까요? 공익신탁 제도를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주소, 여기 이제 밑으로 자막이 나갈 거예요.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자료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직접 전화를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신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공익신탁은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요. 주변에 기부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질문 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쉬운데 마무리 퀴즈 하나 낼까요?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탁 설정 금액은 과연 얼마 이상일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5분을 선정해서 특급 선물을 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홍승욱이었습니다.